책문 김태환 저작을 현자의 마을 2015년 6월 15일 책 소개 우리 시대에 책문 정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책문이란 조선시대 고급 공무원 선발 시험인 대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최종 합격자 33명의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다. 책문은 단순히 입신양명을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국가의 비전에 대해 왕과 젊은 인재들이 나눈 열정의 대화였다. 책문은 책문 가운데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읽어도 의미가 있을 글 13편을 가려 뽑아서 엮은 책이다. 책에서는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에서부터 공약을 끝까지 지키는 정치에 대해서 외교관의 자질과 올바른 교육 방향, 국가 위기 타개책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실로 작금의 한국 정치와 사회의 난맥상을 해결할 만한 효과 있고 유효적절한 대책들이 선비들의 대책을 통해 가감없이 제시되고 있다. 각 편마다 왕의 물음 책문과 선비들의 대답 대책, 역자의 해설 책문 소그로로 구성하여 딱딱한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역사인문 교양서로 발전시켰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조광조, 성산문, 신숙주, 권벌 등의 대답을 살펴보면 책문을 통해 왕이 얻고자 한 인재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2004년에 출간된 책문 소나무의 개정판입니다. 목차 책문을 읽기 위해 책문, 시대의 시험, 한 장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 2장 공정한 인재 등용의 원칙, 3장 공약을 끝까지 지키는 정치, 4장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 5장 술의 폐해를 근절하는 방법, 6장 외교관의 자질, 7장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 등용. 8장 올바른 교육의 길, 9장 정부 조직 개혁안, 10장 난세의 국가경영, 11장 국가 위기 타개책, 12장 지도자의 리더십, 13장 인생무상. 후기 책문, 왕과 세상을 향한 목소리. 책 속으로 마음은 정치의 근본이고 법은 정치의 도구이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정치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윗사람이 이 마음을 간직하고 법을 적용한다면 정치를 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옛날 현명한 임금들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만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임금은 마음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아직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 마음을 간직하고 길러야 하며 바야흐로 마음이 싹틀 때 잘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의 온갖 일이 지극히 번잡하더라도 하나하나 잘 다스릴 수 있고 백관이 비록 많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임금님의 마음이 주관해야 할 일입니다. 마이너스 한 장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 성산문 대책 중에서 세상에 완전한 재능을 갖춘 사람은 없지만 적합한 자리에 기용한다면 누구라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청렴한 사람이나 모두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점만 지적하고 허물만 적발한다면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2장 공정한 인재 등용의 원칙, 강임행 대책 중에서 군주는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하는 까닭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싹트기 전에 간직하고 기르며 싹 텄을 때 반성하고 살펴서 사물과 몸에 예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쉬울 때 어려움을 생각하며 작은 일에서 시작하여 큰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는 마칠 때를 생각하고 시작을 잘했으면 끝마무리도 잘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행복해질 것이고 오래도록 나라가 잘 다스려져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이너스 3장 공약을 끝까지 지키는 정치, 권벌 대책 중에서 모든 일이 이와 같은 참된 마음에서 나와야만 행정이 실효를 거두고 기강이 떳떳하게 서며 법도가 법조문에만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말단으로 기강과 법도를 삼고 도리어 오묘한 마음과 성실한 도를 현실에 당장 쓸모가 없다고 여겨 힘쓰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산에서 물을 찾고 물에서 나무를 찾는 것과 같아 끝내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강의 본질이고 법칙입니다. 마이너스 4장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 조광조 대책 중에서 사람들은 대개 술이란 제사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놀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잔치 때 마시기 위한 것이지 곤드레만드레 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마다 의지를 갖고 분수를 지키면 술이 내 마음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절로 욕망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술의 폐해가 내 몸을 해치거나 상하게 할 수 없게 되어서 자연히 몸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은 술 대신 선을 숭상하고 술 대신 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5장 술의 폐해를 근절하는 방법. 김구 대책 중에서 출판사 서평 1점 책문 위기의 시대에 묻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13가지 근본 정책. 책문 이 시대가 묻는다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세상을 향한 출사표지만 단순한 출사표로만 읽히지 않는다. 그건 바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선비들의 대책들이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불통과 모순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 있는 해법으로까지 읽힐 수 있다는데 이 책에 남다른 문제의식이 있다. 2점 책문 이 시대가 묻는다는 어떤 책인가? 시대를 초월하는 애민 애국을 위한 13개의 물음과 대책. 5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왕의 물음에 답했던 13가지 대책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운영이나 인재 등용, 국정농단에 대한 근본의 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원칙적이고 간담을 서늘케 하는 대책들로 왕을 곤혹스럽게까지 하고 있다. 책에서는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에서부터 공약을 끝까지 지키는 정치에 대해서 외교관의 자질과 올바른 교육 방향, 국가 위기 타개책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실로 작금의 한국 정치와 사회의 난맥상을 해결할 만한 효과 있고 유효적절한 대책들이 선비들의 대책을 통해 가감없이 제시되고 있다. 때로는 왕의 입장에서 잘한 것을 잘했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그들의 원칙 있는 융통성을 대하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와 미래를 내다보는 국정 운영이 얼마나 원칙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국정일 수밖에 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비교해보게 된다. 조선의 르네상스라 할 만한 세종시대에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상문과 신숙주의 대책과 인재, 등용의 원칙에 대한 강희맹의 시의적절한 대책 등은 왜 세종조가 언로가 살아있는 민의의 시대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또한 이상 정치의 실현을 묻는 중종의 책문에 참된 마음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행정이 실효를 거두고 기강이 선다는 조광조의 대책은 도학주의자의 면모를 10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나라의 근심이 어디에 있냐는 광해군의 책문에 왕, 당신이 근심의 원인이라고 일갈하는 임수경의 태도에서 결결한 선비의 자취를 제대로 느끼게 된다. 3점 책문이란 무엇인가? 책문은 어떤 과거 시험인가? 이 책은 조선시대 고급 공무원 선발 시험인 대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제한 시험과 답안의 한 유형인 책문 가운데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읽어도 의미가 있을 글들을 가려 뽑아서 엮은 책이다. 책문은 시대의 물음이다. 시대가 출제한 시험이다. 곧 당대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빗대어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해 응시자가 자기의 역사의식, 정치철학, 인문교양을 총망라하여 해법을 제출한다. 그리하여 책문이란 권력을 갖고 권력을 행사할 사람의 권력에 대한 이념과 철학, 권력 운영의 역량과 비전을 묻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수많은 문신관료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적어도 관료로 출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는 관료로서 자기가 처한 시대와 역사에 대한 성찰, 학자 관료로서 세계를 보는 자기의 세계관을 책문을 저술함으로써 치열하게 점검하고 성찰했다. 책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책문의 문제는 정치, 문화, 제도개혁, 인사, 치안과 국방, 외교, 교육, 조직혁신 등 한 사회가 마주하는 온갖 현안을 망라한다. 이런 사회 현안에 대해 젊은 지식인 선비들은 정치의 원칙과 학자적 소신에 입각하여 거침없이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출한 책문의 주지조우증은 권력의 성찰과 사회의 모순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책문을 제출하여 관료로 출사한 선비들도 거의 대부분 재빨리 권력 집단으로 흡수되어서 구악지어의 청산을 부르짖던 사람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역설을 반복하였지만 적어도 이들은 관료로 출사하는 첫 관문에서만큼은 한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자임하고 있었다.